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숙박시설에서 있었던 실제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뭐 정확한 시기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. 저 부천 상동에 있는 모텔에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. 7명 정도 사망하는 사건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. 이제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, 실제로 객실 안에 있는 간이완강기를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난하다가 계단에서 사망하신 분도 있었고요. 뭐 객실에서 그렇게 사망하신 분도 있었고, 뭐 또 간호사 실습생이 화장실에서 그 샤워기를 통해서 뭐 수막 현상을 일으켜서 뭐 그렇게 겨우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, 그 밖에 있는 이제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출동해서 그 안전 매트, 에어 매트를 설치를 했는데 그쪽으로 뛰어내리다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 뒤에 뛰어내리시는 분까지 해서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높이가 9층에서 10층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. 이제 실제로 그 정도 높이에서 아래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1층에서 에어매트를 봤을 때는 크기가 좀 커 보일지라도 위에서 9층, 10층에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일 겁니다.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도 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걸로 보이는데요. 이제 여러분 그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소방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우리 소방 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사실 이제 객실 내 간이완강기를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제 숙박시설의 피난시설 같은 경우에는 객실마다 간이완강기가 한 개씩 설치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기준이 바뀌어요. 사실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자보다는 두 명일 경우가 더 많고요. 그런데 이제 간이완강기는 뭐 어떻게 애를 써서 다시 재사용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거의 일회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완강기에는 일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반 완강기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간이완강기는 거의 한 번만 이용하시면은 다음 사람 이용하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두 명이 숙박시설에 계셨더라면 한 분밖에 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죠.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이제 객실 안에서는 기존에는 간이완강기 한 개가 설치가 되었지만 2015년 1월 23일 이후로는 간이완강기 두 개 또는 일반 완강기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 한 개,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간이완강기 두 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일반 완강기를 하나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2015년 1월 23일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법이 소급되지가 않다 보니까 그 2015년 1월 23일 그때 이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면 간이완강기 두 개 또는 일반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 이전 건물은 간이완강기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.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뭐 물어봅니다. 두 명 있으면 뭐 여자친구라든지 뭐 누구 다른 나 위에 소중한 사람이면 먼저 탈 거냐 아니면 먼저 태워줄 거냐, 이처럼 굉장히 가혹한 결정을 하게 만들게 되는 법이죠. 사실 이제 간이완강기나 일반완강기 같은 경우는 설치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. 까다롭지가 않은데 이 법을 차라리 완전히 그냥 기존에 있던 건물까지도 다 바뀌면 좋을 텐데 말이죠.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분들은 왜 완강기를 타지 않았을까요? 물론 저게 피난기구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. 이제 소방 교육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저게 존재 유무도 모를 겁니다. 뭐 하는 건지도 모르시니까.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, 그때 뉴스에서 보도했던 댓글을 보면
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뭐 소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, 우리나라도 소방 교육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, 뭐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, 사실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 교육을 연 1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, 이제 그런 교육을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다반사 하실 거고요.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훈련, 소방 훈련과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.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은 2회 받도록 되어 있어요. 1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1회는 이제 소방관서와 합동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소방 교육은 뭐 우리가 과태료를 맞지 않기 위해서 뭐 소방교육서에 기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는 관계인들,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,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, 이런 게 이제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. 뭐 우리가 뉴스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화재 사건이라든지 볼 때 설마 저게 나한테도 일어날 일인가? 나한테 일어날 일이 없어. 이렇게 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인데, 사실 이런 안 좋은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저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소방 교육에 대한 기회 부여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,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소방 시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험의 성격으로서 그냥 뭐 특히 요즘 뭐 경기가 많이 안 좋죠.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데 내가 돈 쓸 필요가 있나 해서 굉장히 돈을 아까워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. 하지만 이 불로써 나의 생명과 뭐 우리 가족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, 사실 이 화재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좀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이 교육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생명,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 많이 2015년도쯤에 2015년부터 저희가 작동 점검이라는 게 생겼죠. 뭐 생겼다기보다는 기존에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체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 2015년부터는 작동 점검을 시행했는데 지금 이제 근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어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유도등, 우리가 이제 피난구 유도등이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. 그냥 완전히 준공 때만 준공을 위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한 후에 그 이후에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, 지금은 어딜 가도 이 소방시설이 전원이 뭐 안 들어와 있거나 뭐 파괴 고장이 나 있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줄었어요.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은 그쪽에 대해서는 발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한번 시민의식, 우리의 의식을 좀 바꾸셔가지고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, 소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,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언제 닥칠지 모를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